김장현의 투자 업데이트입니다. 연휴 기간 동안에 투자자인 우리들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또 연휴 이후에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유니스토리 자산운용 김장현 투자전략본부장과 말씀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쉬어도 쉬는 게 아니네요. 미국 정부 그럼요. 셧다운 이게 네. 딱 걸쳐가지고 이 기간 동안에 파괴력이나 경로를 어떻게 보세요? 그러게요. 그 주식시장 미국 주식시장도 셧다운했으면 좋겠어요. 열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만 셧다운하지 말고 정부도 때문에 그러면 아무 일 없잖아요. 네, 그렇죠. 똑같이 쉬면. 반영되는데 우리는 그 친구들이 하여튼 목요일, 금요일, 다음 주 월, 화 우리 쉬는 동안에 나흘 동안 열린다는 게 불확실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죠. 셧다운 다시 돌아와서 미국 정부가 그 부채 그거 관련돼서 양당 간의 합의를 못 이루게 되면은 결국은 9월 말일자로 끝나는 회기하고 새로운 회기에 쓸 돈을 못 쓰는 거 아닙니까, 부채. 과거에도 경험이 있었다면은 제일 최근 2018년 말이었을 거예요. 35일 정도 셧다운을 했거든요. 그래서 주가나 아니면 그런 분위기 안 좋았는데 그런 게 재현되느냐 이게 이슈인데 일단 셧다운이 되면은 지금 그 무디스인가요? 얘기 나온 것이 네, 신용등 그 무디스입니다. 강등의 경고를 했다는 것이 이제 걱정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는 또 우리 경제 지표들이 나와야 되는데 9월 데이터가 10월 나와야 되는데 이게 한두 주에 해결이 안 되면은 경제 지표를 발표할 수 있는 데이터가 제대로 확보되는 것인가? 이것도 퀘스천 마크가 들어가면은 그 11월 1일 날 금리 인상인지 멈추는 일을 또 해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지? 불확실성이 또 확대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두 번째 이슈이고 실질적으로는 셧다운하는 기간 동안에 월급을 못 주고 하다 보니까는 그 다음에 사람들이 돈을 못 쓰게 되고 위축이 되니까 GDP가 감소하겠죠. 의회 조사국에서 예상한 바에 하면은 일주일 셧다운하면은 0.15% 포인트가 GDP가 감소한다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2, 3% 한다 그러면은 0.15%한 4, 5주 가면은 거의 1% 포인트가 날아가는 거잖아요. 물론 다시 셧다운을 재개했을 경우에는 그것이 원상 회복될 수 있는 어떤 탄력도는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그 기간 동안에는 이게 임팩트라는 거죠. 맨 마지막으로 정부 또 일자리가 단기적으로 줄게 되면은 10분의 1만 줄어도 실업률이 거의 5% 가까이로 급등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니까 그러면 다 암울한 뉴스네요. 암울한 거 반영을 된 거죠. 지금 반영되고 있는 건데 그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금리 인상은 물 건너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혹시라도 이것이 일파만파가 벌어지게 되면 금리 인하를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의 시나리오대로 금리 인하가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현재는 뭐 금리 인하는 완전 물 건너갔지만 금리 인상이 11월 1일하고 12월 13일에 있느냐는 건데 그 측면에서는 셧다운이 단기로 끝난다면은 오히려 금리 인상은 안 하고 그냥 이 상태로 쭉 가는 시나리오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최악의 경우는 한 달 이상인데 그렇게 안 간다면은 셧다운은 주식에 반영이 많이 돼 있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또 그 이유와 함께 시장을 누르는 게 미국의 10년물 포함해서 국채금리 상승세잖아요. 네, 그렇죠. 과연 어디까지 올라갈까 좀 걱정입니다. 국채금리하고. 네. 유가도 여전히 좀 부담스럽고 매크로 변수 체크해 주십시오. 네, 이제 가장 큰 것이 국채금리죠. 4.5%를 돌파했으니까요. 심심치 않게 5%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10년물 기준으로. 네, 10년물 기준으로. 근데 일단 기술적으로 보더라도 4.6%대 7% 좀 언저리까지는 아마 열어놓는 분위기가 늘어났어요. 따라서 4.6% 우리가 쉬는 동안에 올라간다 하더라도 주가가 요거 때문에 추가적으로 하락할 가능성은 제한적이다라고 저는 보입니다. 그래서 임계점은 4.7 정도로 높아진 것 같고요. 그게 편하다는 것이 아니고 어느 정도 반영이 돼 있다는 얘기가 되고요. 한 9분호선 유가 역시도 90달러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아요. 92달러 정도에서 멈춘다면은 더 이상 임팩트는 없다. 이게 감산의 효과에 의한 거입니다. 때문에 그래서 미국이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도 보여야 되는데 기술적으로는 93, 4불 정도까지 갈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것 같고요. 맨 마지막으로 금리 인하는 지금 내년도 중후반으로 지금 중반 이후로 미뤄진 상태인데 금리 인하를 완전히 못할 정도로 안 해도 될 정도로 너무나 솔리드한 경제가 지속될 가능성은 없는가? 이거 퀘스천이죠. 오늘 보니까 카시킬인가 그 연준에서 매파로 분리되는 분이 금리를 뭐 7%까지 7% 아니죠. 금리를 상당히 높을 가능성도 얘기했고 안정한 2번 정도 더 올려야 된다고 했고
그다음에 제이미 다이먼이 7%까지 얘기해서 이것이 겁줄나는 단순한 개념이 아니고 워낙 스트롱하고 솔리드하다는 경제를 반영했다고 하는데 두 번째 측면은 그 정도로 금리 인상 가지고는 어떻게 보면은 지금의 그 인플레는 막는데 한도가 있다. 중립금리가 올라갔다는 측면을 다시 한번 되살릴 수 있기 때문에 중립금리가 올라갔다 그러면은 금리를 높은 상태에서 계속 유지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논란, 중립금리가 우리가 생각보다 몇 년 사이에 올라갔냐 아니냐 이거에 대한 논란이 내년 초까지 이어질 것 같아서 전체적으로 국채금리 단순한 4.7, 유가 90있다라는 주가에 거의 95% 반영됐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그걸로 인한 추가 하락 가능성은 한 3, 4%밖에 안 되는데 이것이 레벨이 중립금리 이슈가 되고 진짜 6% 이상을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시츄에이션이 되면은 그 가능성은 주가에 반영이 덜 돼 있기 때문에 그 우려를 추석 연휴를 앞두고서 투자가들이 싱숭생숭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 나온 IT 이슈들 정리하겠습니다. 화웨이의 메이트 프로 60, 그 다음에 아이폰 15가 나왔고 반도체는 중국으로의 국내 반도체 업체들의 장비 유입, 1년 유예가 문제가 고민이었어요, 사실은. 네네, 그죠? 그게 그렇죠? 이제 해결이 됐습니다. 그죠? 네. 그러면 무한정으로 유예하면서 네. 기준은 줬지만 허용하는 쪽으로 돼서 반도체 쪽은 좋은 뉴스가 많이 나오는데 주가가 못 가서 그렇죠. 체크하겠습니다. 그렇죠. 그 전체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IT 소식 자체는 그 액면 그대로는 나쁘지 않아요. 오히려 약간 나쁘게 우려했다 그러면은 그거보다 좋은 걸 수도 있거든요. 근데 주가가 전혀 반응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참고로 미국 같은 경우에 오늘 주가가 빠진 거에서는 IT에서는 그 아마존에 대해서 그 연방 그 FTC에서 그 반독점 소송을 제기한다. 이 뉴스 때문에 전체로 빠진 거거든요. 그거가 우리를 받아들일 필요 없는데 어떤 뉴스에 보면은 아이폰 15에 대해서 수요는 다 잡음이 있었습니다만은 그래도 아이폰 14보다 높다는 게 대체적인 이슈고 뭐 발열 문제를 하더라도 그게 아주 근본적인 건 아닌 것 같고 중립적인 거는 이상된다 이렇게 보고요. 아마존 말씀드린 아까 반독점 얘기했는데 그거 말고 아마존이 우리가 그 AI 그 반도체 하면 뭐 누구를 생각하죠? 엔비디아하고 AMD가 생각하잖아요. 근데 엔비디아와 AMD 팀바구니를 제대로 한번 들어가겠다 해서 아마존이 이제 AI 쪽에 커미트를 하고 있는데 AI 스타트업하고 전략적인 사업을 확인했다. 이런 것도 좋은 뉴스가 되는 거죠. 무엇보다도 사실은 어저께 그 기사나 리포트 나온 거는 이거 사실은 좋은 뉴스인데 주가 반영을 하고 못하네요. 내일 그 마이크론 실적 앞두고서 반도체 주가가 주춤하는데 지금 아마존 같아요. 아마존으로 보이는데 북미 서버 고객사 아마존을 가정하고요. 얘네로부터 주문을 받은 지가 1년이 지났답니다. 삼성전자 경우에. AI 말고 일반 서버. 네. 근데 일반 서버용 메모리가 재고가 많이 줄었나 보죠. 이제 드디어 1년 만에 좀 주문을 받았다. 그래서 좀 4분기부터는 일반 서버에도 주문량이 늘어나지 않겠냐라는 조심스럽지만 긍정적으로 봤는데 이건 뉴스도 뭐 안 빠지는 거 방어하는 정도밖에 안 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인텔이 아까 칩을 만드는데 인텔이 CPU만 들어가는 줄 아실 수 있는데 인텔도 GPU 칩이 있습니다. 이른바 가우디 칩이라고 있는데 그 이스라엘 업체한테 사가지고 갖고 있는 게 있는데 이 두 번째 버전이 사실은 4월, 5월 달 나왔거든요. 그 벤치마크에서 좋다 그랬는데 최근에 AI 추론용에서 가우디 칩이 엔비디아의 H100보다는 소폭 좀 열세이지만 엔비디아의 9버전 A100보다는 월등히 성능이 앞서 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런 것들로 인해서 최근에 중국이 지금 GPU를 못 받잖아요. 엔비디아한테로부터. 근데 인텔의 가우디 칩은 제재에서 포함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엄청 불티나게 팔린다. 이런 것도 사실은 우리 메모리 HBM 입장에서는 뭐 거기에 들어가든 어디 들어가든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측면도 긍정적인데 인텔 주가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좀 영향을 못 받고 있다는 것이 안타깝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죠. 전반적으로 보면 말이죠. 어쨌든 그 매크로가 뭐 한 2, 3% 정도 마이너스가 있고 최악 경우에 6% 이상 금리가 올라갔을 때 추가적인 하락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만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 한번 읽어드릴게요. The world is structurally different place than it was 이런 말이 있었는데 세상이 바뀌었다. 쭉 읽어보시면 아는데 뭐 결과적으로 뭐냐면은 인플레 시대가 고착화된다는 그런 기조예요. 그래서 아까 국채금리의 고공행진이 고점을 이루더라도 빨리 내려오지 않을 거라는 얘기죠. 뭐 중국의 역할도 줄고 노조도 파업하고 에너지 가격도 올라가고 재정 긴축 계속과 국가 발전 올라가고 좋은 거 하나도 없는 건데 단서가 담겨 있죠. AI가
시간을 둘지 몰라도 인류, 우리의 그 여러 가지 상황을 구원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다. might라는 단어를 써가지고 나온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달라진 세상은 인플레가 고착화 내지는 상당 기간 지속된다는 거라, 그다음에 AI가 그거를 좀 나쁜 효과를 상쇄해 줄 수 있는 거, 요거를 기대할 수밖에 없어서 결국은 주식이 안정화될 때는 AI로 간다는 얘기고요. 참고로 이거는 제가 쓴 게 아니고 빌 에크만이 코멘트를 유튜브를 산 건데 공감이 돼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IT 이슈까지 봤고요. 추석 이후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전략하고 눈여겨볼 만한 관심용 좀 볼 텐데 시간이 좀 많이 가서 길지 않게 집중해서 보겠습니다. 종목 말씀드릴게요. 이번 달에 나온 리포트 중에서 아이리스 한번 영상 보안 토탈 솔루션 업체. 이 지금 주가에 대해서는 관심이 있을 수 있고 리포트 보시면은 9월 18일자 보시면 목표 주가를 가늠할 수 있고요. 실리콘토라고 인디 브랜드 화장품 유통업체인데 상당히 많이 올라갔습니다만 아직도 룸이 있어 보이고 아마존하고 관련되고요. 심텍은 반도체 가격이 삼성 하이닉스 가격이 조금 반등한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 마이크론을 다 고객으로 갖고 있는 반도체 패키지 기판 업체 심텍은 3분기 흑자 전환이기 때문에 모멘텀이 조금 더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서 리포트 한번 참조해 보시면 될 것 같고 솔로엠은 그 전자식 매대 표시기를 갖고 있는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신사업, 전기차 충전 파워 쪽에 있기 때문에 지금 주가에서 관심을 가질 만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맨 마지막으로 HK 이노에는 이번 주 월요일 날 리포트가 많이 나왔는데 한 달 전부터 나오는 건데 이거는 위식도 역류 질환 신약입니다. 넘버가 나오기 때문에 넘버가 나오고 국내 말고 해외 시장에도 진출이 하반기부터 일어나기 때문에 내년도 실적 기준으로서는 목표 주가들이 최근 5만 원, 6만 원 나오는데 충분히 가시성이 있지 않나 싶어서 이 5개 종목 정도는 충분히 접근해 보거나 최소한 공부해 볼 만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김장열의 투자 업데이트 유니스토리 자산운용 김장열 본부장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